대한민국 사형수 특집 2탄 2014년 6월 21일 강원도 고성 오후 7시 55분 전역을 3개월 앞둔 임도빈 병장은 GOP 주간 경계 근무를 마치고 소대로 복귀하였다. 함께 근무를 선 경계조는 모두 무기를 반납했다. 하지만 그날 임도빈 병장은 다른 인원들과는 조금 달랐다. 그는 무기를 반납하지 않고 생활관 인근의 보급로 삼거리로 향했다. 그가 반납하지 않은 무기는 K2 소총 한정, 수류탄 1발, 실탄 75발이었다. 삼거리에 도착하고 동료들이 보이자 그는 냅다 수류탄을 까서 동료 장병들이 있는 곳으로 투척했다. 수류탄의 사거리에서 떨어져 있던 장병들은 멀리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때 임도빈 병장은 도망치는 동료들에게 약 10발의 총기를 난사했고 생활관 안으로 들어가 복도에 보이는 병사들에게 마찬가지로 총기를 난사했다. 이 사건으로 7명이 부상을 당했고 생활관 밖에서 3명, 생활관 안에서 2명, 총 5명이 사망했다. 이후 그는 부대 밖으로 남은 실탄 60여 발을 들고 도주했다. 흔히 임병장 사건이라고 불리는 22보병사단 총기 난사 사건의 시작이었다. 군 당국은 강원도 고성 지역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9개 대대 3,500여 명을 투입하여 임병장 추격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추격되는 임병장을 3번이나 마주치지만 임병장의 이름이 임도빈이라는 것이 전파되지 않아 그가 태연히 일반 병사인 척 연기하고 도주하기도 했고 피하 식별띠를 가지러 간다고 하니 추격대가 친절하게 보내주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그 외에도 임병장은 도주 중에 실탄을 한 발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수색부대원들끼리 서로 오인 사격을 하여 진모 상병이 우측 관자놀이에 실탄을 스치고 김모 중위의 팔이 실탄에 맞아 관통상을 당하는 등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여기다가 국방부는 오인 사격한 7명에 대하여 개인의 책임을 물고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하여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아무튼 결국 임병장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6월 23일에 산속에서 발견되었고 포위당하고 만다. 포위당한 상태에서 임병장은 장병들이 아닌 자신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다. 포위 병력은 지속적으로 임병장에게 투항을 설득했다. 가족들까지 와서 다 잘 해결될 것이라며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투항하라고 설득했지만 결국 자신의 가슴에 총을 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현장에서 즉사했겠지만 임병장은 운이 좋게도 총알이 심장을 비껴나가 강릉 아산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되살아날 수 있었다. 그의 건강이 회복되고 당연하게도 그는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그 죄목은 다음과 같다. 상관살해 미수, 군용물 손괴, 군무 이탈, 군용물 절도. 사망한 피해자 중에 하사계급의 간부가 있었기에 상관살해 항목이 들어간 것이었다. 사실 군사재판에서는 상관살해 하나만으로도 사형 판결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임병장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지른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되었던 죄목으로 임병장은 1심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사형,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사형, 3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형, 2016년 2월 19일 최종적으로 임도빈이라는 인물의 사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가장 최근에 사형이 확정된 사건으로 이후 7년이 지난 2023년 현재까지도 사형이 확정된 사건은 없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임병장이 지능적이고 냉혹하며 반사회적 범죄자라고 명시했다. 실제로 임병장은 고등학교 시절에도 왕따를 당했는데 흉기를 들고 왕따 가해자를 찾아가서 해치려고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남들과는 다른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9명이 사형에 찬성한 반면 대법관 4명은 사형에 반대했을 정도로 이 사건에는 임병장 개인뿐만 아니라 군의 조직적인 문제도 존재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결이 사형으로 확정된 점을 보더라도 의심의 여지 없이 군의 조직적 문제보다 임도빈이라는 인물이 가진 개인적 문제가 훨씬 크다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전역을 3개월 앞두었던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고를 거쳤길래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 난사를 실제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
임 병장은 현재 국군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며 임 병장의 부모는 면회를 자주 오기 위해 국군교도소 근처로 이사했다고 한다. 그는 사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살하지 못한 것이 한이며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진술했다. 임 병장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사는데 반해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